네, 안녕하세요. 불편한 진실TV의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남북미 정상, 우리나라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어떤 매체는요, 우리나라 어떤 매체는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남북미 정상회담 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 세계 어느 매체에서도 이거를 남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요. 남자가 아예 없다니까요. 뭐 대한민국이든 남한이든 없어요, 이거. 그리고 기사에서도 없어요. 남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있어도 그냥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조금 있고, 아니면 어떤 기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드라인으로 밀어냈다. 단 몇 분간 같이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 제목 자체가 상당한 좀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억지로 이제 정신승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말이 안 된다. 아니, 밖에서 아무도 남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쓰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만 무슨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라고 쓰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거를 세계를 감동시켰대요. 그리고 상상력이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에도 필요하대요. 저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전 진짜 이거는 감을 못 잡겠어요. 이 세계를 감동시켰단 말이야. 그래, 뭐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 북한 지도자와 미국 지도자가 야 판문점에서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도무지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데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자신을 포함해 우리 정치에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했다. 이건 진짜 뭔 소리라고 하면 또 기분 상하시고, 뭔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가 모르겠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고요.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면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서울에만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 거주한다고 설명했다. 아니 이거 왜 이거 설명하는 겁니까 이거? 서울에 너네 나라 국민 10만 명 이상이 상주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고 지금 하시니까 정상회담까지 가셔가지고 이 DMZ로부터 40km 거리에 서울이 있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기 살고 서울에만 10만 명이 산다. 미국인이. 이게 거기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뭔 의미를 뭐를 바라고 이 말을 던지시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고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국내에
언론이랑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해외 언론에서 보면 일단은 자, 더 애틀란틱이라는 신문에서 언론에서 제목 기사가 뭔지 아세요? 자, The day denuclearization died. 비핵화가 죽은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비핵화가 죽은 날. 이 회동에서 누클리어 웨폰, 이 핵무기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상상력을, 문재인 대통령님만 상상력을 발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야, 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야, 둘이서 뭐, 김정은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뭐, 트럼프가 핵 포기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주기로 했다. 뭐야, 뭐 이런,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만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러운데, 도대체 이 상상력을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 건지, 그냥 문화예술에만 써가지고 그냥 창의적인 작품 내놓는 거기만 쓰면 될 텐데, 이런 외교적인 데까지 상상력을 써가지고 굳이 그 결과를 왜곡시키고 확장시키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정신승리하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모든 언론들에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쇼를 하고 있다, 김정은도 쇼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재선을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화당은 이미 잡고 있으니 민주당의 좀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제 나름대로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런 표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핵 폐기하는 척만 하고 뭔가를 받아먹을 생각이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만 되게 아주 그냥 아주 정말 착하고 아주 진실하고 아주 순진하게 이 두 정상에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한반도에 평화가 오느니 뭐 이게 뭐 정말 위대한 뭐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한가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봐요. 외교 정치라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정신승리를 하고 그거를 억지로 해석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과 냉정한 외교적인 인식,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그걸 회담에서 이끌어내고 공동 성명을 하고 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회동도 이루어졌다. 남북미 정상이라고 하시죠. 3자회동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행동으로 적대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 시작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아니, 이 평가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건데요? 문서상의 서명이 아닌데 어떻게 적대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 시작을 선언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냐고요. 이거 무슨 근거로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잖아. 그냥 대통령님 생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실제로 문서상에 서명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혹시. 근데 이건 문서상에 서명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핵무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남북미 회담도 아니고, 근데 도대체 여기에 왜 이상한 상상력 운운하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지금 답답해가지고 영상을 찍거든요. 근데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물론 이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 10명 중 6명이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대요. 일단은 남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 인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이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요, 퍼센티지가 되게 웃겨요. 자, 퍼센티지가 웃긴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긍정이 95%예요. 정의당은 긍정이 77%, 바른미래당은 긍정이 62%. 그러면
60%가 되려면 다른 당에서 엄청 조금 나오겠죠. 그게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나왔겠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 쇼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기사를 접하고 어떤 한 현상을 볼 때 우리 전에도 뭐 1년 전에도 판문점 뭐 문재인 대통령과 뭐 김정은 대통령이 막 거기서 하하호 할 때 막 뭐 눈물 흘리고 막 뭐 기자들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좋아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도 뭐 국민들이 막 다 뭐 평화가 찾았다 막 이랬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북한 패했나요? 북한이 뭐 위협을 안 하고 있나요? 도발 안 하고 있나요? 북한 우리 계속 무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모르는 건가? 우리나라 언론만 조용히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올리는 저희 유튜버들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세계 여러 나라들, 여러 매체에서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는 말이 없는데, 오히려 이거를 지금 이 판문점 회담, 이 북미 회담을 이렇게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상상력이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